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채널입니다. 또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네요. 어느새 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즐겁게 기분 좋게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매일 샤워만 잘해도 90%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럽니다. 성공한 인생. 여러분들 샤워 매일 하나요? 샤워 안 하는 분도 있던데. 하여튼 매일 샤워를 해야 돼, 매일. 물값 아끼려고 안 하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왜 90%는 성공한 인생이냐? 궁금하죠? 큰 부자이든 작은 부자이든 간에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일상적인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샤워하기, 식사가 끝난 후 바로 설거지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대청소하기. 이게 많은 부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강조하는 까닭은 이 모든 성공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꾸준함으로부터 이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하룻밤 사이에 떼돈을 벌지 못하고요. 그 누구도 갑작스럽게 거머쥔 행운으로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은 모두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홀로 꾸준히 이제 노력해 왔어요. 서서히 그 결실을 이제 만들어 온 거죠. 뭐 샤워하기,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걷기, 뭐 책 읽기, 읽기 쓰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일기 쓰기 참. 정말 인생에서 뭐 보잘것없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조차도 꾸준히 해내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다른 무엇도 이뤄낼 수 없는 사람인 것이겠죠. 그 작고 사소한 것들을 매일같이 꾸준히 해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지능이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꾸준히 하는 습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응? 소홀히 여기지 말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저도 뭐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 능력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이 정도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접는 폰에도 왕눈이 카메라가 박았다. 왕눈이 카메라 이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의 차세대 폰인가 봐요. 중국의 차세대 폰, 뭐 스마트폰이 출력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 하니까 다 따라 난리네요. 삼성전자가 개척한 폴더블폰 시장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잇따라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화웨이하고 이제 비보랑 뭐 샤오미 등 후발주자들이 이제 삼성 폴더블폰 신제품이죠. 갤럭시 Z 폴드 5랑 Z 플립 5 이거와 닮은 그런 신제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포가 거대한 카메라 렌즈를 장착한 폴더블폰을 출시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관련 업계에 보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입니다. 오포가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파인드 N3 플립을 공식 출시를 했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왕눈이 같은 후면 카메라입니다. 왕눈이. 이전 모델인 그 파인드 N2 플립은 아일랜드가 없는 듀얼 카메라를 장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대한 카메라를 선보였어요. 화면을 위아래로 접는 기존의 플립형 그 폴더블폰 중에서 처음으로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파인드 N3 플립은 후면에 4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비롯해서 50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3200만 화소의 인물 촬영 카메라 등을 장착을 합니다. 후면의 카메라 중앙에는 스웨덴의 카메라 업체가 있어요. 하셀블레드 이 로고를 이제 새겼고 협업을 강조를 했어요. 이 업체는 미 항공우주국이죠. 사용한 카메라 브랜드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은 몇 년 전부터 초대형 카메라를 앞선 왕눈이 스마트폰을 선보이는데 최근에 스마트폰 업체들이 카메라 성능 경쟁에 몰두하면서 중국의 제조사들은 명품 카메라하고
카메라 업체하고 손잡는 방식으로 이제 생존 그런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샤오미가 이달 공개한 차세대 폴더블폰이죠. 믹스폴드 3도 독일 명품 카메라 업체 라이카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쿼터 4개죠. 4개 카메라를 장착을 한 겁니다. 장착을 했고요.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애플하고 삼성은 자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매년 카메라 성능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중국의 스마트폰은 저가라는 인식이 강해가지고 전문 카메라 그 브랜드를 포섭을 해서 이제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가 됐습니다. 카메라 업체 그 입장에서도 급격한 카메라 시장 축소로 새로운 활로를 이제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삼성은 갤럭시 Z 폴드랑 5랑 플립 5를 앞세워가지고 중국의 폴더블폰 시장 탈환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국 제품 선호 현상이 이제 뚜렷한 중국의 폴더블폰 시장에서 3위까지 치고 올라가고 약진을 하고 있어요. 시장 조사 업체의 카운트 포인트를 있었죠. 보니까 지난 1분기 삼성전자는 1위 화웨이, 2위 오포에 이어서 현재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1분기 삼성의 중국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은 26%를 기록을 했어요. 작년 1분기 6%에 불과했던 삼성전자 점유율이 불과 1년 만에 20%포인트 증가를 한 겁니다. 공동 1위에 오른 화웨이랑 오포의 점유율이 각각 27%입니다. 현재 1%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현재 중국 업체들을 맹추격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한번 1등하고 대박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해 또 2, 4분기에는 그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중국 화웨이랑 또 인도 노이즈에 밀려가지고 4위를 기록했다 그런 겁니다. 4위를 기록한 삼성전자. 그 최근에 출시한 뭐냐 갤럭시 워치 6죠. 6 시리즈를 통해서 현재 만에 나서려고 합니다. 한번 밀렸으니까 이번에는 6를 가지고 잡자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올 2, 4분기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정도 줄었고요. 삼성은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선전을 했는데 핵심 시장인 북미랑 유럽 시장에서 출하량이 각각 24%, 한 1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삼성이 매년 3, 4분기에 이제 갤럭시 워치 신제품을 내는 만큼 2, 4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애플도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10% 감소를 했어요. 애플 출하량 그 800만 대 미만을 기록한 것은 최근에 3년간 처음이랍니다. 처음이고 이에 따라서 애플은 스마트워치 시장 1위 자리를 지켰는데 점유율이 27%에서 한 22%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삼성과 애플의 점유율 하락은 스마트워치 시장이 중국, 인도 시장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도 시장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급증을 했어요. 2, 4분기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를 했고 두 개 분기 연속 출하량 감소를 보였던 스마트워치 시장, 이 시장이 회복세를 이제 보인 셈이죠.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와 자국 시장의 침체로 다소 주춤했는데 2, 4분기 화웨이 워치 퍼 시리즈를 내면서 2020년 이후 최다 분기 출하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이 기존 39에서 58%에 이르렀어요. 또한 $500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군 비중이 52%에 달했는데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화웨이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분기별 출하량 2위 자리를 굳히면서 2, 4분기에 인상적인 그런 성장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모멘텀이 스마트폰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죠. 인도에 또 제조사가 있는데 노이즈하고 파이어볼트도 현재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86%, 한 70% 정도 각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시장 3위 업체로 올라선 노이즈는 전체 출하량 중 98%가 $50 이하일 정도로 저가 제품이 주요 라인업이더라고요. 파이어볼트 역시 가성비를 앞세운 브랜드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인도 업체들의 상승세 그 속에서 삼성은 지난 11일 출시한 갤럭시 워치 6 시리즈로 3, 4분기 시장 점유율 이제 회복이 나서는 거죠. 계속 그럽니다. 2, 4분기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갤럭시 워치 신제품 출시를 앞둔 시기여서
대체로 비수기에 속한다. 갤럭시 워치 6가 국내 사전 판매는 전작을 뛰어넘었으면서 2년 만에 돌아온 클래식 디자인이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3, 4분기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갤럭시 워치 6가 좀 많이 팔려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산업이 이제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업계의 그 생태계 안에 있는 회사들이 뭔가 원활하게 협력을 해가지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노력이 또 중요한 겁니다. 경기현 사장이 이제 30일에 그 링크드인에 이같이 글을 올렸어요. 22년부터는 시행 중인 소부장, 눈높이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말하죠. 이 소부장 눈높이 컨설팅은 삼성전자 DS 부분에서 전문 컨설턴트로 육성된 임직원들이 이 소부장 분야의 협력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실무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점검을 해요. 그리고 협력사 눈높이에 맞는 그런 혁신 솔루션을 제시를 합니다. 협력사의 성장을 이제 지원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전자 그 반도체 뉴스룸에 따르니까 올해 상반기 소부장 눈높이 컨설팅에는 7개 분야에서 노하우를 지닌 17명의 임직원이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요. 상반기에 25개 협력사 대상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뉴스룸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 핵심 그 파트너사 중에 하나인 해성 DS의 사례를 전합니다. 이 반도체 패키징 그 기판과 그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는 해성 DS는 그 매년 신규 설비 도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고도화된 설비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졌어요. 이에 따라서 소부장 눈높이 컨설팅을 통해서 삼성전자 DS분에서 30년간 설비 진단하고 운영 분야의 기술 혁신을 담당해온 김재순 컨설턴트가 4개월간 설비 8개통 기반의 설비 관리 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73회의 컨설팅을 진행을 했어요. 하여튼 컨설팅이 종료된 후에도 협력사 자체적으로 혁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성 DS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비의 그 진단 전문가 육성에도 현재 힘을 보태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파운드리 1위인 그 TSMC가 지금 인텔의 주문 지연으로 3나노미터 공정 운영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플이 TSMC의 3나노 라인을 대부분 선점한 가운데 주요 고객사들의 물량을 모두 수주하기 어려워지면서 퀄컴과 AMD, 인텔 등이 삼성전자로 공급처를 옮기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서 3나노 그 수요를 빠르게 이제 계산한 삼성이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TSMC는 3나노 라인을 이제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에 탑재되는 모바일 AP죠. A17 바이오닉 칩하고 맥북용 칩셋 M3 생산에 100% 할당을 했어요. 당초 TSMC는 인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 3나노 라인 10%가량을 배정을 했는데, 근데 인텔은 설계 지연으로 이제 TSMC에 맡기려던 그 차세대 그 CPU 생산을 이연하기로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TSMC의 3나노 공정 생산량은 기존보다 대폭 줄어들 것 같고요. 올해 4, 4분기 TSMC의 3나노 공정 생산량은 종전 월 8만에서 10만 개 정도, 월 5만에서 6만 개 정도로 이제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TSMC의 3나노 라인이 한정된 상황에서 최대 그 매출처인 애플을 제외하고 내년에 TSMC의 물량을 맡기려는 팹립스들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결국 TSMC에 발주를 하지 못한 그 팹립스들이 삼성전자로 눈을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분석이죠. 특히 삼성은 3나노 공정의 웨이퍼 한 장당 생산 가격도 TSMC보다 낮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예요. 실제 퀄컴은 모바일 AP 스냅드래곤 8세대 이 물량을 전 삼성전자 3나노 공정이 맡기는 방안을 또 현재 검토 중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TSMC가 수율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3나노 생산량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삼성전자한테는 결국은 호재입니다. 호재. 앞서서 삼성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전량을 수주했는데 4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에 차질을 빚으면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랑
8 2세대 물량을 이제 TSMC에서 뺏겼어요. 일단 삼성의 그 3나노 수율은 이제 60%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TSMC의 3나노 수율이 한 55% 수준으로 파악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의 수율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증권사에 이야기하면은 특히 삼성은 TSMC보다 한 발 빠르게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 올어라운드죠. 이 기술을 3나노부터 적용을 하면서 기술력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시제품을 제작을 해가지고 주요 팹리스에 보내는 등 성능 검증에 자신감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삼성이 이제 3나노 시제품을 받아본 그런 고객사들이 대부분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TSMC보다는 앞선 기술력을 증명해서 고객사들의 신뢰를 되찾는 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초격차로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뭐 힘들죠. 비실비실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따라잡는 겁니다. 그걸 누가 잘하냐? 삼성이 잘해요. 삼성이 잘하니까 앞으로 좋은 결실 맺을 거라 보고 삼성전자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